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패기와 대안이 있고 시민에게 기쁨을 주는 쇼, 패대기 쇼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패대기 쇼 2014 연말 결산 쇼입니다. 그동안 우리 2014년도에는 과연 얼마만한 인물들이 나왔고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우리 금웅석 위원장님. 예. 제가 깨알같이 정리 좀 해왔습니다. 예. 그 12번 하면서 그 총 다뤘던 키워드가 68개입니다. 되게 많죠. 이 적지가 않아요. 68개니까 평균 1회당 5.6개의 키워드를 다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장 많이 다루었던 키워드, 그 건선택 그 시장 관련해서 총 5회, 정윤회 관련해서 총 3회, 도의철도 관련해서 총 3회, 그리고 뭐 조현아 땅콩향, 그리고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각각 2회씩 이렇게 다뤘고요. 또 분야별로 보니까 정치 현안을 총 68회 중에 한 절반 가까이 되는 30회를 다뤘습니다. 상당히 많이 다뤘고요. 예, 지방자치 현안도 총 15회 정도 다뤘고, 그리고 그 외에도 경제, 사회, 스포츠가 있어요. 우리 저기 하나이글스 김성근 감독이 큰 역할을 해줬는데, 스포츠가 4회, 그리고 복지가 3회, 기타 6회 정도 이렇게 다뤘고요. 키워드별로 이렇게 뭐 우리가 맨날 이 자극적인 뉴스, 사건, 사고만 다루냐, 결코 그렇지는 않아요. 정책 의제 관련 키워드가 16회를 다뤘고요. 그리고 각종 사건, 사고 키워드가 12회, 그리고 인물이 많습니다. 19회, 그리고 기타 15회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우리가 이렇게 다뤘다는 걸 이 키워드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그 패대기 쇼에서 꼴불견을 뉴스를 제공해 준 분들이 있을까요? 뭐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아마 조현아, 박남일, 이명환, 부산은행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명환. 부산은행은 좀 뭐 짧게 다뤄서 약한 것 같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또 깨알같이고 재미도 이렇게 꼴불견도 또 이렇게 부여해줘서 제가 한번 넣어. 그러면 요거 우리가 이 꼴불견 뉴스를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좀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한번. 그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거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우리 이 변호사. 현재 상태로 뭐 구속영장 청구가 돼 있는데 돼요? 정말 이렇게까지 커질 집은 우리가 솔직히 우리도 지금 예상 못한 거 아닙니까? 우리 패대기의 전문가들도. 근데 이게 이렇게 커진 이유는 결국은 만져서 커진 것 같아. 만져서 자꾸 만지니까 대한항공 스스로 만진 거야. 응? 그럼 커지게 돼 있어. 그렇죠. 밖에서 만져준 거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혹시? 만지라고 자꾸 이렇게 꼬셨지. 그러니까 찔끔 사과, 분할 사태. 아니 뭐 정윤회 사건 있고 사건 하니까 사과. 열심히 만져준 거 아니냐 이거지. 이렇게 꼭 음모론만 제기해. 금웅석 좀 요새 딱하게 나고 어떻게 그건 아닌 것 같고 자충수만 두는 거야. 장구 끝에 연구 끝에 딱 두면 악수야. 다른데 다 두면 사는데 이 수만 두면 죽는데 거기다 둬. 응? 그래서 결국은 악수가 계속되다 보니까 결국은 조현아 씨가 구속되는 이런 상황까지. 그래서 지금 현재 예상은 이게 지금 너무 커졌기 때문에 구속이 안 될 수가 없어. 안 될 수가 없더라고요. 네. 구속이 안 되면 검찰총장이 위험해. 그렇죠. 저 공분이 이렇게 국민들이 열받아 있는데 구속을 못 시키냐. 그래서 구속은 될 것이다. 아니 네네 얘기해봐요. 그 얘기네. 꼴불견 뉴스 아까 선정한 거 얘기해봐요. 뭐였어요? 아까 조현아, 조현아, 부산은행, 부산은행. 박남일, 이명환. 아니 이거 딕터하고 충토하고 관계 개선 됐어. 왜 충청투데이 왜 빠졌어? 본인이 해. 아니 본인이 하면 돼. 이걸 그냥 이거는 그 저희가 키워드 이 숫자 등등 이런 걸 내용을 보고 제가 고른 거지 본인이 하세요. 우리 지금 선 의원께서는 그 제가 하는 게 부장을 아니고. 직책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충청투데이라고 여기서 만들어낸 게 아니고 본인이 분석해 온 거. 충청투데이가 뭐였지? 분석을 왜 그렇게 했냐고. 충청투데이 왜 뺐냐고. 그거 저보고 뭐라고 해요 그거? 뭐라? 분석해봤으니까 물어보는 거지. 나는 이런 분들이 정치해야 된다. 진짜로. 부충이 두려워하고 그래서 어떻게 진실을 얘기할 수 있겠어. 근데 그러다가 또 충청투데이한테 앞으로 한 그렇지. 연타만 만약에 충청투데이 또 그렇게 감정으로 한다고 하면 그건 아니 뭐 양아치 언론이. 두렵긴 두렵지만 솔직히 두렵잖아요. 그래도 갑자기
우리가 그 힘주어서 백성분들 얘기. 아 표정이가 두렵. 아유. 아까 두렵긴 두렵지만. 계속해서 아유. 먹어버리자. 그건 그렇고. 네, 아무튼 그렇고 2014년도를 마감하는 마당에 우리 패대기 이슈에서 왜 통진당 사태는 언급을 안 하는 거예요? 꼭 한번 해야죠. 하는데 이게 지금 이거 정리하는 차원이니까. 네, 정리 지금 이따 한번 하시죠. 네, 그러면 통진당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조연아 사건은 좀 지겹잖아요. 예, 통진당의 문제로 보지 말고 헌법재판소 문제로 봐서 꼴물견 뉴스를 제공한 헌법재판소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한번 해요. 아, 꼴불견이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진보적 통진당이 아니고. 그건 아니죠. 지금 진보 정치를 지금 이거를 한 게 아니잖아요. 종북주의를 제거를 한 거지 진보를 갖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건전한 진보는 누구든지 우리 국민들이 사랑을 해요. 이분 통합진보당 보고 진보가 죽었다고 하는 거 그건 내가 잘못됐다고 봐요. 저는 어떻게 진보가 죽었습니까? 종북이 죽은 거죠. 진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무슨 그 붕어빵 기계에서 붕어빵 꺼내듯이 진보를 이렇게 규격화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진보라고 하는 거는 그 법률의 테두리를 들랑들랑 하면서 기존 제도와 기존 관습을 넘나들면서 진보라는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북이라는 잣대로 진보를 보면 진보에 쓸 자리가 자꾸 황폐해지니까 진보 정치의 텃밭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이라. 그러니까 제대로 지금 그러면 진보라는 걸 이성희 상무님이 딱 갖다 줘? 이게 진보다?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의당이 있지 내가 뒤로 좀 않습니까? 빠져줄까? 예? 우리 둘이만 해 맨날. 아니 정의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진보를 얘기하고 있는 정당이 없다면 몰라도 지금 있고요. 그러니까 자꾸 진보 정치가 죽었다고 하니 뭐가 옛날에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민주당 내 옛날에 평균당 때 이렇게 갖고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사람도 있었고 뭐 DJ도 옛날에는 빨갱이였었고 완전히 종북주의자로 그렇게 해자된 적도 있었어요. 그렇다고 당을 해산시키진 않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석기라는 사람 뭐 그리고 그 그룹들의 활동 이거를 뽑아내면 되잖아. 그 사람들은 종북주의자 그 사람들 속아내면 되는 거지. 당을 해산해 버리는 그러니까 거지. 그거를 뽑아낼 사람이 바로 그 이정희 전 대표 같은 사람이 채워냈어야죠. 이석기 그쪽 팔을. 우리는 그쪽은 아니다라고 했으면은 해산될 일이 없는데 그거 우리 당의 일환이다라고 해서 같이 끌고 가니까 전체를 하나로 한 묶음으로 본 거 아닙니까? 아니, 이걸 헌재 재판관들의 결정문에 다 나와 있어요. 아 나도 다 들어봤어요. 근데 네. 그게 논리적으로 맞질 않는다니까. 아니 8대1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거의 100% 가까운 수준의 아니 그거는 헌법재판소 구성원. 아 옛날에는 박정희 유신 시대 때는 저 100% 했어도 100%로 아니 그러니까 했어요. 어쨌든 그 시대에 그러면 헌법재판소 우리나라 최고 율법인 헌법재판소를 못 믿고 그분들을 못 믿고 하면은 뭐가 그럼 믿을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아니. 살지 말아야지. 믿고 안 믿고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결과에 사회적 대해서 경향성에 대해서 우려하는 네, 거예요. 우려하는 그런 흐름이. 내가 좀 도와줄게. 너무 일방적으로 당하는다. 아 당하는 거 없습니다. 없어요? 예. 아니 그래도 논리가 좀 밀리는데. 아니 그리고 반사회자가 말이야 확 치고 나와갖고 말이야 이게 헌법재판소의 꼴불견에 대해서 논의해보자라고 문제 제기한 것 같아. 아 흥분해가지고. 헌법재판소 아니, 꼴통 교수 같아, 가만히 보면. 통합진보당이 꼴불견이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주장이다는 얘기죠. 통합진보당이 왜 아, 이게 꼴불견? 지금 이게 통합진보당은 진보와 종북이 뒤섞여 있어가지고 문제인데, 그러니까 사실 진보라는 건 꼭 필요한 거예요. 선의원 말씀대로 사회가 진보가 없이 그냥 계속 보수들끼리 말아먹으면은 썩게 돼 있어. 그리고 로마가 왜 망했어? 그러니까 아니, 근데 얘기 좀 제가 한마디 한 후에 진보가 이래서 나빠. 아니 왜 그러냐면 남의 얘기는 안 듣고. 아니 왜냐면 나는 이번 상황을 혼자 다 해. 안타깝게 보는 이유가 그 전에 왜 민주당이 그 지금 통합진보당 민주노동당하고 연대를 해가지고 후보를 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키워줬다는 거 아니야. 세력을 그걸 책임지라는 거 아니야. 지금 여권에서는. 숙주 정당이라고. 아니, 그런데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결국은 그런 우려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소위 그 남한 체제를 과도하게 비판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화해협력의 기조와 북한과의 친화적인 그런 정책 방향으로 가는 세력들을 선거시장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한 거야. 선거시장에 드러내서 국민들이 일일이 살펴보고 국민들이 투표로 판단하는 그런 순기능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드러내줬으니까. 그래서 이석기 같은 사람도 이제 선거시장에 나와버린 거 아니야. 그런데 과거에 그런 고정관념으로 이제 RO 조직 같은 걸 하고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실정법에 위반되니까 그거는 쏟아내는 거고, 법률로. 국가보안법이나 형법이나 이런 걸로 다 걸러내는데, 진보 세력들, 그러니까 우리가 종북이라고 의심하고 그럴 방향, 그쪽으로 흐를 수 있는 세력들을 국민들의 가시권에 들어오게 선거시장에 드러내준 역사적인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 또 지하로 내려간다고. 또 지하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우리 분단 상황이 종북 세력을 완전히 없앨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쪽 모르는 세계에 대한 환상이 항상 젊은 사람들한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선거시장으로 드러내줘야 되는데, 이거를 말하자면 흐름을 차단한 거다. 이런 정치학적 의미가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안 합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동의할 것 같습니까? 예. 저는 좀 원론적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아까 우리 형님 얘기했듯이 저는 소수자의 발언, 소수자의 집단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우리 사회가 그들을 인정 못 하나요? 그냥 같이 데리고 갈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게 세계 역사학적 정치학계에서도 정당을 이런 식으로 해산하는 나라가 거의 없었고 드물고, 특히 우리가 세계 무역대국 10위권 안에 든다고 하는데 그 정도 아량이 없나 우리가? 특히 남북관계가 대치하고 있다면 더더욱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넘어가는 것도 그게 방법이다라고 저는 지금 보는데, 민주주의를 너무 관용적인 시스템으로 보시는 거야. 민주주의는 아주 가혹한 제도일 수가 있어요. 자기 방어 시스템이 없으면 민주주의는 무너지게 돼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질서나 핵심 요소에 도전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벌을 주는 게 민주주의예요. 어? 민주주의가 어떻게 서로 이렇게 평화롭게 말이죠, 타협적으로 지금까지 흘러왔습니까? 민주주의 역사를 세계사를 봐. 처절한 피해 역사라고 민주주의가. 그러면요, 예, 맞아요. 혁명을 통해서 쟁취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우리가 근데 우리는 중요한 거는요. 그런 경험이 없단 말이야 지금. 벌을 줄 얘기하는데 수 있는 들어주진 않아요. 안 들어줘. 이 진보는 그때야. 중간에 툭 두고 자기 얘기하고 동의합니까? 그러니까 안 하지 우리가 동의를. 그거는. 그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 시스템이 그런 벌들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냐 이거죠. 다 주고 있잖아요. 이를테면 지금 가볍게 예전에 옛날 같으면 국가범법원으로 그 당의 그렇죠. 수뇌부를 다 구속해버려. 근데 아니, 사형시키고요. 지금 검찰에서 통합진보당의 이적성 여부를 수사를 해야지. 수사를 한다는 하고 거 있잖아요. 당연하죠. 정당을 해산시키지 말고 그 수사를 했어야 된다. 아니 먼저. 국회의원은 특권 그렇죠. 때문에 안 된단 말이야. 안 되죠. 그러니까 왜 안 돼? 어떻게 이석기 어떻게 감옥에 갔어? 특권이 있는데. 거기서 저 국회에서 동의해줬잖아. 동의해줬잖아요. 동의.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밟아야지. 그런 거 국회의원들 특권이 있기 때문에 수사를 못하니까 그냥 정당 해산이라는 그거 더더욱 말이 안 되는 아니, 거죠. 그러니까 그걸 정당 해산이라는 게 법 조항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없는 걸 만들어서 무슨 비상사태가 아니잖아요. 다 있는 거대로 처리를 한 거 아닙니까? 절차상. 근데 그거를 지금 13개월 동안 통진당 그 간부들이 계속 그 법무부 장관하고 우리가 변론을 하고 하는 거 봤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살려고 하다가 자기네들이 지니까 이거 다 나쁜 놈들, 이건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아니 요새 최근에 언론에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의 문제점 같은 거 사설이나 기사 안 읽어봤어요? 이성희 상무? 아니 읽어보고 왜 남 의견을 내가 따라갑니까? 내 의견이 있는데. 그러니까 내 의견이 있는데 왜 남의 의견. 자, 요 얘기 마무리 하셔요, 빨리. 아유, 더 얘기해봤자 뭐. 자, 그러니까 정당 해산이라는 것은 아주 극단적인 조치라서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현재 헌재에서 내린 결정에 선악, 오라고 할까? 국민들이 과연 어느 쪽을 지지하냐라는 거는 다음 보궐선거 때
그리고 조금 더 얘기합시다. 해보면 되는 더 거야. 얘기하면 또 뭐 하려고? 아, 지금 그만해. 국회의원들은 전부 자격을 상실케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지방의원들은 비례대표는 또 상실케 하고 지역구는 상실케 하지 아니하게 하고 그 지금 말하는 법에 의해서 이렇게 처리했다고 하는데 법적 법 없이 근거나 그냥 판례나 판단에 의해서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현 변호사가 지적을 잘했는데 민주주의는요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법에는 실정권이 안 나와 있지만은 이 일로 통합을 해산을 함에 있어서 통진당이 거기에 소속된 국회의원들도 지위를 상실하는 게 맞다는 그 결정문에 나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방어적 민주주의를 적용한 거 아닙니까? 헌법재판소라는 데는 쉽게 말해서 헌법을 다루는 법원하고 좀 달라요. 법원보다 한참 높은 기관이에요. 그래서 실정법에 탁 거기서 부회돼 가지고서 심판하지는 않아요. 옛날에 뭐 서울이 무슨 관수원법이다. 관수원법 어디 써 있어? 그렇죠.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서울이 관수원법이니까 그 행정수도 행정소 옮기면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이의를 안 다뤘잖아요. 왜 이의를 안 들어? 그 이의를 달아가지고 그 의원 판결에서 얼마나 충청도민들이 항의를 하고 항거를 하고 했습니까? 그와 그때 마찬가지로 헌법재판 어쨌든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구구절절한 그 실정법이 가사 없더라도 헌법에 의해서 법률 부작위 상태라 하더라도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야. 헌법재판소. 결단을 내렸다라는 걸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내려서 국회의원을 자른 거야. 판결하지 말고 가면 그렇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럼 정당 해산하고 국회의원 안 자르면 뭐하러 정당? 아니 그러면 저쪽에 저 지방 의원들은 아니 거기는 헌법재판소에서 다룰 만한. 네. 왜 안 돼? 헌법재판소에도 다 다룰 수 있는데. 싸우지 말고 이런 측면을 아니 하는 정부에서는 신청 청구를 안 한 부분이야. 아니 지금 통진당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 현상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것이에요. 말하자면 이념적 분쟁이 좀 있는 것 같고 특히 남북도 이념적으로 이렇게 좀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그것이 옳고 그른 걸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이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아. 지역구 국회의원도 그쪽에서 그러니까 결정문을 통해서 뭐죠? 의원직을 상실하게 하는 거는 그 헌재가 그것도 그 결정이 위헌일 것 같아. 왜 그러냐면 국민이 선택한 국회의원을 국민의회에서 헌재가 그만둬라 이렇게 얘기한 결정은 위헌적 요소가 아니, 그래, 있다. 그- 아니 예. 그 얘기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비례대표는 좀 달라요. 왜 그러냐면 비례대표는 통진당을 찍었기 때문에 그 비율대로 해서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통진당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비례대표도 같이 그만둬야 된다는 건 논리적으로 성립이 되는데 예컨대 지역구는 예를 들어서 선 전 의원이 민주당으로 했다고 해서 선 전 의원이 얻은 표가 다 민주당이기 때문에 찍은 건 아니에요. 선 의원이기 때문에 찍은 것도 있고 민주당이기 때문에 찍은 것도 있다고. 그러면 그 지역구에 있는 그 사람을 그만두게 하면 그 의원을 그냥 개인적으로 찍은 사람에 대한 이 권리는 누가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 투표권은 그거를 헌재가 너희들 아니야 이렇게 선택하는 거는 그것이 위헌 요소다. 제가 또 그것까지는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이제 단일화를 해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이 당선되도록 민주당에서 했다. 그것까지 책임지라는 거 아니야. 근데 반대로 보면은 통진당 당원이 아닌 그 당시 민주당 당원들이 그 국회의원을 찍은 거란 말이야. 단일 후보라는 이유로. 이 사람들의 선거에서 행사한 대표성이 날아가 버린 거야. 유권자가 속은 거지 뭐 그때. 아니 그렇게 되면 안 넘어가서는 되고. 지역구 국회의원까지도 선거 위원직을 나온 거야. 그만둬야 네. 되고 한 결정 그 자체는 그럼. 위헌적 요소가 너무 많다. 어. 그러니까 헌법 위에서 이걸 예를 들어서 헌법에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피선거권이라든가 아니 기본권을 갖고 피선거권으로 국회의원 된 사람을 그만두게 하는 것은 국민의회 결정을 한 거다. 예를 들어서 통진당의 비례대표로 찍었던 표에 대해서는 통진당이 사회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만둬라 이렇게 하는 거는 이해가 그거는 되지만 사후적인 조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대통령도 탄핵하는 판에 뭘. 탄핵은 뭐 거기 적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헌법에. 그 헌법재판관 8명이 얘기한 그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결정문에. 그거 보시면은 아니 근데 이해가 이 소재가 왜 이렇게 오래 가는 거야? 넘어갑시다. 이게 저 근데 이현 변호사가 이거 하자고 이거 정리하고 2015년 정리하자. 새해를 맞이해야 되니까. 정리하자. 2015년도에 또 이거 가지고 또 싸우지 말자고 이제. 그렇죠.
하여튼 역사의 그 오점으로 남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 판결 자체는 5점 바라보는 시각의 문제가 아니고 헌재의 결정 자체는 아마 5점이라고 하고 싶지는 않고 나름대로 뭐 하여간 새로 나라를 정립하는 어떤 계기가 된다 난 이렇게 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게 길게 후유증을 길게 남길 거는 보고 걱정하는 거예요. 논란도 있고 논쟁도 반국가적 될 거예요. 반국가적 범죄 행위가 반드시 종국만 있어요. 옛날 차떼기는 뭐야 그게? 그거는 완전히 진짜 반국가적 범죄 행위죠. 저는 그렇다고 그 아무튼- 당시에 그 한나라당 해체하자고 이런 얘기 나왔어요. 그런 얘기 안 나왔어요? 저는 아무튼 이번 이 헌법재판소 통진당 해산권을 보고 헌법이 민주주의를 지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또 반론이 나오니까. 그만해 안 할 거야. 자꾸 불을 질러. 빨리 마무리하세요. 빨리 마무리. 마무리 빨리 하세요. 알겠습니다. 사회 보세요. 사회. 자, 통진당 사태는 생각보다 꼴보수요. 꼴보세요 보니까. 어저분하게 이렇게 얘기된 상태에서 마무리를 줘야지. 더 이상 얘기가 안 나오지. 판단은 시청자가 하는 거예요. 판단은 시청자가. 디트의 정체성하고 안 맞는 것 같아. 본인이 꼭 시바이를 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디트 회장님하고 좀 다르나 많이. 아까 이현대로 정리하지 마. 그냥 알아서. 아니 제 생각을 한 겁니다. 제 생각을. 예 예. 빨리 끝나시오. 자, 아무튼 이 통진당 거는 여기까지 하고요.